에코프로가 엊그제 1월 26일 금요일에 9% 상승했습니다. 단기 바닥 신호가 나타났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의 22평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월봉 22평 48만 1000원인데 48만원 찍고 아래꼬리 달았죠. 22년 6월 7월에도 월봉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요.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나왔고 작게 하락 3파가 나왔습니다. 대파동 하락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가 겹치는 자리인데요. 마침 그 자리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항을 받다가 돌파 후에 지지로 바뀌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쇼크로 12% 급락, 이 악재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2% 빠졌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악재를 반영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건 최근에 이 하락하면서 악재가 여러 개 나왔거든요. 주요 2차 전지주가 실적 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리 빠지고 있었죠. 거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 쇼크가 반영되고 급등을 한 거죠. 그러면서 5일선과 직전 3거래일 캔들을 다 잡아먹는 양봉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빠질 때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약간이지만 늘었고 금요일 치고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잠시 정리를 해보면 에코프로가 단기 저점 신호 발생했는데 그 근거를 보면요. 첫 번째, 월봉 22평을 한 틱 이타로 회복했다. 두 번째, 일봉상 대파동 하락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 후반부가 맞물리면서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류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 악재를 반영하고 하락 출발했는데 5일선 터닝 양봉이 나왔다. 최근에 여러 악재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를 계속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만 따로 보더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속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가격이 빠지면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5일선 터닝 양봉이 중요한 자리에서 발생을 한 거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의 단기 바닥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는데요. 테만의 다수의 종목이 일제히 지지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 혼자 장대 양봉을 만든 경우보다 바닥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장대 양봉 나왔고요. 지지선 부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장대 양봉 나왔고요. 지지선 부근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전저점 부근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강한 양봉이 나왔고 삼성 SDI조차도 양봉이 나왔죠. 에코프로가 세게 올라가려면 1월 달에 월봉상 아랫꼬리를 형성하고 마감을 하고 2월 달에 1월 달에 음봉을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1월의 음봉보다 2월의 양봉이 더 크게 나올수록 상승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대한 빨리 하려면 한 방에 5위평, 월봉의 5위평을 회복하는 것이 좋고요. 월봉의 5위평을 안착하지 못하면은 또 월봉의 5위평 안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겠죠. 단기 바닥 신호이고 일단은 1차 21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0만원 부근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잖아요. 60만원 매물을 소화하면서 60만원을 빠르게 안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고점을 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왔고 부딪히고 내려왔잖아요. 여기가 세 번 정도 부딪혔는데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에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고점을 넘겨야, 즉 고점이 높아져야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가려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21선과 60만원의
이 지지였던 자리를 빠르게 올라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연봉 차트 보겠습니다. 저지바에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작년에 사상 최고가 한 틱 아래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상단을 향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중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에 죽기보다는 저지바 부근에서 지지 후 상승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과거 12년간 박스를 만들었고 그 박스 상단 저항에서 지금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어요. 무려 12년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외봉으로 내려왔죠. 보통 다시 한번 쌍봉이라도 만들러 또는 돌파 시도하러 갈 가능성이 높고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월봉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고 또 바로 밑에 월봉의 22평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거기를 터치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주봉 일봉을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면 전저점을 깼다가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도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면 주봉상 단기 바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락할 때 거래량보다 도지를 만들고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최근 하락에서 그리고 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됐는데 전저점을 깼다가 아랫꼬리를 만들었다. 일반 대중들이 아랫꼬리를 만든 게 아니죠. 세력, 메이저, 스마트머니가 아랫꼬리를 만든 겁니다. 악재를 이용해서 매물을 털게 만들고 매수를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은 다음 주에 주봉이 양봉으로 나오면 대중 매물을 악재를 이용해서 털고 메이저는 매수를 했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포스코의 일봉을 보면 전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근데 깨면서 하락이 세게 나오질 않았죠. 깨면서 밀리긴 하지만 밀리면서도 장중 반등 시도가 계속 나왔고 장중에 계속 올라가는 시도가 나왔고 결국 테슬라 악재가 반영되고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5일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전저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강하게 상승하기 직전에 저항받다가 돌파한 양봉의 출발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악재를 반영하고 5일선을 회복하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단기 바닥 신호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1선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되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빠졌잖아요. 고점을 높여야 추세의 정의상 상승 추세로 전환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이 하락했던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강하게 올라가서 이 전고점 50만원 근처의 매물을 소화하고 그 다음 52만 5천원 근처의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드디어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됐구나 하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의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월봉의 22평을 확인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월봉의 22평을 확인하러 내려왔고요. 22년에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는데요. 과거의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이중바닥 만들고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월봉상 상승 전환은 중간에 고점을 넘겨야 상승 전환이 확인되는 거죠. 일단 지지를 확인하고 전고점을 넘겨야 상승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저항이 지지가 한번 됐죠. 작년 10월, 11월에.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전고점을 넘어가면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중 바닥이 완성되면 다시 이 상단을 보러 갈 수 있고 그 다음 채널 상단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1월달 3거래일 남았는데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끝나는 게 좋고 2월 달에 가급적 1월의 음봉을 감싸 안는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주봉 차트 보면은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고 또 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고 끝났죠. 저지바에서 지지 캔들이 일단 나왔고 하락이 멈추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여기서 양봉이 다음 주에 딱 이렇게 뜨면은 단기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봉상 흐름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반등하는 양봉이 아니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면 그러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전저점 122평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악재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폭과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양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 음봉이 나오면서 깨진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런 자리, 지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던 이런 저지바까지 최악의 경우 갈 수도 있는데 확률상은 이번 주 단기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일봉을 보면 지난 11월 바닥을 만든 의미 있는 첫 양봉 중심 부근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세게 나오면 기본 2박 3일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21선 근처를 갈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에 하락할 때 단기 저점을 형성하면 2박 3일 상승이 나왔는데 21선에 살짝 못 가고 빠지고 또 반등이 나왔는데 21선을 살짝 못 가고 빠지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중요한 자리는 30만원이 있는데요. 11월에 30만원의 지지 후 상승이 있었죠. 10월 달에도 하락 중에 30만원 근처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고요. 1월에도 30만원 찍고 반등 시도가 있었고 깨지고 나서 30만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30만원이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강하게 돌파하면 단기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추세 전환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중간 고점을 넘어가야 추세 전환이 확인되는 겁니다. 30만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 작은 저항은 여기 32만 2천원에서 저항받다 지지받다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35만원 부근에 분명히 접점이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 35만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 후 지지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상승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상승을 해서 30만원 근처에서 눌렸다가 강하게 30만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때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목표치를 생각하면서 목표치와 저항이 맞물리는 자리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봉 차트를 보면요. 전저점을 깼는데 깨자마자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마감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길게 보면 큰 박스권이고 지금 박스 하단 근처입니다. 작년에 고점을 형성할 때 직전 고점을 살짝 경신했는데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서 하락이 세게 나왔죠. 다시 한번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고 직전 고점을 경신했는데 바로 윗꼬리 음봉 트랩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저점을 깼는데 깨자마자 회복하는 일봉상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락 반등 하락 3파의 후반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실적 쇼크라던가 테슬라 악재라던가 트럼프 악재 등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 저점을 깨자마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바닥 시그널이 만들어졌습니다. 5일선 터닝 양봉이 나왔고 대형주잖아요. 보통 일단은 기본 21선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21선이 바로 가깝죠. 21선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를 돌파하면 직전에 계속 지지가 나왔던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단기 바닥의 신뢰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 자리를 돌파하면 그 다음 이 자리까지 일단은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자리는 과거의 지지였고 저항으로 바뀌었었고 또 이 회색선 121선이 우하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차례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매물 소화를 잘하고 돌파를 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저지바를 보면은 여기서 저항을 여러 번 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살짝 그 위를 깨고 있는데 가급적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고 끝나면 깨더라도 깨다가 지키는 게 되는 거고요.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고 다음 달에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면 일시적인 이탈이 되면서 단기 바닥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연봉을 보면 과거에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4년 연속 음봉이죠. 그리고 저지바이면서 장대 양봉 하단이면서 연봉의 22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사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연봉상 아랫꼬리를 달면 단기 저점이 되면서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 위에서 물린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오히려 일봉상, 주봉상 바닥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거죠. LG화학 일봉 보면 LG화학은 지난 수요일에 5위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양봉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저점에서 살짝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 자리를 회복하면 지지 자리를 깼는데 깨자마자 회복하면은 트랩이 되면서 단기 바닥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통상 이 대형주가 하락하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양봉이 나오면 21선까지 갈 확률이 높은 거죠. 하락이 쭉 나오고 5일선을 회복하면서 21선까지 가고, 하락이 쭉 나오고 5일선을 회복하면서 21선까지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21선 매물을 소화하고 21선 올라타면 추가 상승이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되는 건 최소한 이 고점 하나를 넘겨야 됩니다. 확실하게 고점을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 접점이 많은 자리까지 확실히 넘기면 확실히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월봉, 연봉상 지지 근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거는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삼성 SDI의 연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20년 박스를 만들고 돌파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연속 음봉인데요. 처음으로 이 대시세 이후에 연봉의 12평까지 내려왔습니다. 4년 연속 음봉이 나오고 12평까지 내려오면 여기를 깨더라도요, 기술적 반등은 최소한 나옵니다. 그럼 연봉에서 기술적 반등이면 최소 20-30%, 크게는 50%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5위평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아랫꼬리 단계 한 20% 이상 됐고요. 이 고점, 그 다음 캔들의 고점까지 한 60-7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아도 20-30%, 길게는 60-70%, 12평을 깨더라도 그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요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형주가, 삼성 SDI라는 대형주가 회사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망가졌는가? 그렇지 않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일시적으로 부진한데 성장성이 끝났는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이 나와서 어떤 지지가 되는 근거가 연봉이나 월봉에 있을 때는 최소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일봉 주봉상 하락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 유입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요. 일봉상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5위평을 올라타는 양봉이 나왔고, 최근에 하락의 기운이 있을 때보다 더 큰 거래량, 금요일 치고는 제법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고, 실적 쇼크라던가 대부분의 많은 악재가 최근에 부각이 됐었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얘는 21선까지 꽤 남아 있잖아요. 21선 근처까지 이렇게 하락하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21선까지 올라가는 거,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락하다가 5일선 회복하면서 21선까지 올라가는 거, 일단 21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21선 또는 61선 부근에서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차트를 맹신하거나 예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차트의 현재성을 바탕으로 확률이 높은 쪽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되 예단하지 않는다. 예측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엔캠의 월봉 차트입니다. 사실 제가 2차 전지주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엔캠이 21년 11월에 상장한 이후에 하락을 하고 바닥을 이렇게 3중으로 바닥을 만들고 3개월 연속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양봉이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사상 최고가 매물을 잘 소화하고 돌파하면 추세적 상승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엔캠의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에서 부딪히고 긴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다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매수세가 정말 강한 상황인데요. 이 사상 최고가 매물을 이쁘게 소화하고 돌파하면 돌파 매수도 노려볼 수 있고, 아니면 조정을 이쁘게 받으면 조정 시 눌림목 지지 확인 매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봉 차트 보면 사상 최고가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11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양봉이 세게 나왔고요. 다시 눌렸는데 5일선과 11선을 지키더니 또 양봉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에서 매물이 출회되는데 지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하고 돌파를 하면 돌파 매수를 노려볼 거고요. 조정이 깊게 나오면
나오면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전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라던가 주요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눌림목 매수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엔캠은 1월 말 그리고 2월달 저의 최선호 관심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의 일봉 차트입니다. 고점에서 트랩을 만들었고요. 하락한 이후에 21선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죠. 이 앞에서도 21선에서 아랫꼬리 지지가 나오고 5일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이 세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21선에서 지지 양봉이 나왔지만 5일선 회복에 실패를 하고 21선을 지키려다가 21선이 깨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트랩을 만든 후에 여러 번 지지받던 선을 깨면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21선에서 여러 번 지지 나오다가 21선을 깨면서 그날 급락이 나오고 그 급락이 며칠 이어진 거죠. 지금은 지난 12월 15일 저항받던 자리에서 매물소와 돌파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그 돌파 양봉의 하단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락이 세게 나오고 낙폭 과대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차례인 거죠. 21선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21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오잖아요. 21선 근처에 갔을 때는 저항 매물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단기 급락할 때 윗꼬리를 이틀 연속 만들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이틀 연속 만들었던 그 자리도 단기 저항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스코 DX의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는요, 장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장기 박스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승 파동이 하나 나오고 조정, 상승 파동이 크게 나오고 조정, 또 상승 파동이 나왔죠. 장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단순 상승 오파가 월봉상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월 월봉 완성이 3거래일 남았는데 직전의 양봉을 대부분 감싸는 음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전의 양봉을 대부분 감싸는 음봉이 1월에 완성이 되면 오파동이 나오고 단순 오파동이 나오고 하락 장악형 월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직전의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바로 이탈하는 트랩으로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한동안 주가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잘 나올 수 있겠죠. 월봉상 이 상승 파동의 절반 눌림 자리가 여기인데요. 그 자리가 지난 10월달 아래꼬리 저점과 비슷한 자리고 거기에 12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의 50% 눌림이면서 10월에 저점 그리고 12평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까지 혹시 빠진다면 거기서는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주봉을 보면요,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바로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트랩이 완성이 된 거죠.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이전하자마자 1월 초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리 사서 호재가 노출이 되고 호재가 소멸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부근에서 저항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하단으로 눌렸을 때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봉상 지금은 이 장대 양봉의 하단 부근 그리고 회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1차 21선, 2차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 그리고 깨지고 다시 저항으로 바뀐 자리죠. 1차 21선, 2차 2선까지 가볼 수가 있는데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월 20일에 올린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락한 만큼 하락해서 전저점 부근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반등 시도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 참조하시고요. 에코프로 BM 설명은 이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BM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면 주식 계좌에서 438주 약 1억 원 매수를 했고 주식 선물 계좌에서 역시 22만 8천 원, 23만 원, 7천 원 이 부근에서 분할로 여기죠. 요 부근에서 분할로 또 1억을 매수했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한 근거와 이 위에서 분할 매도한 근거에 대해서 1월 27일 눌림목 스윙 단타 이렇게 하면 큰 수익이 납니다 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2차전지 주요 종목의 차트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궁금한 종목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수의 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은 시간 될 때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구독, 알림 설정 하셔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